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8화를 언니가 미리 봤어 에서 흥미롭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동석은 며칠째 잠을 설쳤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강소연. 어디선가 풍기는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늘 그의 경계를 자극했다. 특히 마광숙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오천수의 한숨이 길어질수록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동석은 낮게 중얼이며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오랜 세월 거주 중인 친구였다. 그래, 잘 지냈냐? 다름 아니라 부탁 하나 좀 하려고. 그날 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강소연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혹시 LA 근처에 강소연이라는 여자 한인사회에 좀 알려진 사람 있을까? 40대 중반쯤, 딸 하나 있고 예전엔 미용 자격증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 친구는 처음엔 멋쩍게 웃었다. 어이구, 그 이름 아는 사람들 많지. 왜? 설마 그 여자랑 엮인 거야? 내 후임. 지금 그 여자한테 인생 휘청일 판이라 그래. 천수라는 동생인데 내가 정말 아끼는 후임이야. 지금도 힘든 시기인데 더는 안 좋은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동석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친구는 그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곧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 유명해. 미국에선 남자들 등쳐먹는 여자로 일은 안 하고 남자한테 돈 뜯어내는 걸 업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어. 심지어 딸까지 이용한다고. 아, 그리고 그 여자 혹시 너한테도 접근한 적 있어? 그 말에 한동석은 잠시 뜨끔했다. 실제로 얼마 전 강소연은 슬쩍 자신에게 투자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회장님 같은 분이 도와주시면 우리 영주 미래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라 눈도 높고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강소연은 오천수뿐 아니라 자신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돈, 그리고 배경, 필요하다면 마광숙의 이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여자, 사람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 친구는 말했다. 딸이 하나 있는데 확실히 천수 씨 딸이 맞아? 여기 한인사회에선 친아빠가 따로 있고 아이도 그걸 알고 있는 걸로 들었어. 내가 말한 거 다 녹취하고 유전자 검사와 증거 서류도 만들어서 보낼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겠네. 수화기를 내려놓은 한동석은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분노도 실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 가장 무겁게 자리한 건 안타까움이었다. 광숙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가 시동생의 일로 자꾸 주눅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얼마 후 한동석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천수에게 직접 전하긴 어렵겠지. 광숙 씨가 전해주는 게 그 사람 마음도 다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마광숙을 찾아갔다. 서류 봉투를 건네며 단 한마디만 전했다. 이건 천수 씨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광숙 씨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동석의 귓가를 맴돈 건 한밤중에 걸려온 미국 친구의 전화 한 통이었다. 술기운에 흐릿했던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내가 말한 그 여자, 강소연. 그 여자 딸 영주. 진짜 아빠는 오천수가 아니야. 유전자 검사는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날 이후로 한동석의 머릿속은 분노와 당혹, 그리고 연민이 얽혀 끓어올랐다. 오천수, 그가 딸이라고 믿고 보살핀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의 자식이라니. 더구나 미국에서 돌아온 강소연의 행적은 충격 그 자체였다. 현지 교포 사이에서 이미 호구 잡는 여자로 악명 높은 그녀. 일도 안 하면서 중년 남성에게 돈을 뜯어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은 단순한 뒷말이 아니었다. 상대 남자의 집에서 발견된 영주의 사진과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게 너무도 명확했다. 서류를 받은 광숙도 심상치 않은 내용임을 직감했다. 곁에 있던 문미수는 한 발 다가섰다. 제가 먼저 봐도 될까요? 마광숙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펼쳐든 문미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안색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몇 장을 넘기고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봉투를 닫았다. 눈동자엔 이미 냉정한 결심이 들어서 있었다. 영주는 천수 씨 친딸이 아니네요. 미순의 물음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소연 씨가 거짓말을 해온 겁니다. 딸을 핑계로 술도가에 얹혀 살며 천수 씨 돈으로 딸 유학의 생활비까지 다 대고 있었어요. 이젠 끝을 내야겠네요. 문미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한 힘이 있었다. 그 여자가 딸을 방패 삼아 계속 들어오려 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했고 행동도 못했죠. 하지만 이젠 제가 나설 수 있게 됐네요. 이 서류 제가 전할게요. 며칠 뒤 오천수는 미순이 건넨 서류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 속의 남자와 영주,
그리고 99.9% 일치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뭘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두 손은 허공을 움켜쥐듯 떨렸다. 오천수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 영주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오고 밤마다 아빠 잘 자요라며 영상통화를 해왔던 그 아이. 그 모든 정성은 자신이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도 보여준 연기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 아이도 강소연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였던 것일까? 이해하고 싶었다. 누구 하나는 용서하고 싶었고 누구 하나는 끝까지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누굴? 그 순간 미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수 씨, 영주 그 아이는 죄가 없어. 하지만 강소연 씨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네 마음 알아. 하지만 지금 결정 안 내리면 또다시 그 여자가 틈을 노릴 거야. 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 속엔 단념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 한 번만 더 영주에게 진실을 묻고 싶어. 아이 입으로 듣고 싶어. 그 뒤엔 내가 마무리할게. 며칠 후 천수는 영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영주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그 아이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천천히 눌러진 발신 버튼 너머 익숙한 벨소리가 두 번 울리고 난 뒤 영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 짧은 질문에 천수의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도 자신을 아빠로 부르고 싶어 한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유전자보다도 더 진한 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영주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솔직히 나도 처음엔 진짜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이상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괴롭더라고요. 천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왜 그동안 내 옆에 있었니? 영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아빠였잖아요. 나한테 진짜 아빠처럼 대해줬고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줬고 힘들 때마다 내 딸이라고 안아줬던 사람, 아빠뿐이었어요. 그 순간 오천수의 눈가에 서서히 뜨거운 것이 맺혔다. 이 아이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아빠로 살아온 세월이었고 그 시간이 결코 가짜는 아니었다는 걸 영주는 증명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이내 약해진 목소리로 묻는다. 이제 저 버릴 거예요?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 천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단호하게. 영주야, 그럴 리가 있니?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한텐 내가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아빠로 살아온 시간, 그게 전부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랑 지내면서 알았어. 영주는 한참 말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작게 들려오는 흐느낌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나 무서웠어요. 혹시나 아빠가 나 이제 안 본다고 하면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야, 영주야. 아무리 그래도 널 버릴 순 없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아빠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야. 엄마의 일은 엄마의 일이고 너는 내 딸인 걸로 변한 거 없어. 영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수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천수는 법적인 절차로 강소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영주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비록 출생의 진실은 바뀔 수 없지만 아빠와 딸로 이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둘 사이에 남아있었다. 미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천수 씨, 이젠 이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라. 난 내 편이야. 함께 싸울 거야. 며칠 뒤 강소연은 술도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엔 피곤이 가득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서 태연히 앉았다. 뭐야?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나라도 죽이겠다는 거야?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강소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이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건 어디서 났어? 영주가 내 딸이 아니더라. 오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무슨 소리야? 그 애가 널 아빠라고 얼마나 따랐는데. 그래, 그 애가 날 아빠라고 불렀지. 근데 그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잖아. 다 알고 있었대. 누가 자기 친아빠인지. 그러면서도 날 이용한 거잖아. 문미순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깨끗이 정리해요. 이혼도, 금전 관계도. 더는 천수 씨한테 접근하지 말아요. 법적으로도 대응할 거예요. 강소연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너나 잘해.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영주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어. 천수는 서늘하게 말했다. 내가 키운 건 거짓말이었고 이용이었어. 그리고 이젠 너도 끝났어. 마광숙도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정을 이용해서 한 가정을 속이고 아직도 피해자라 생각한다면 그건 더 큰 죄예요. 강소연은 이내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나도 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진심이라기보다 마지막까지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얄팍한 시도였다. 결국 법원은 친자 위조와 금전 사기로 그녀에게 사회봉사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그녀는 오천수의 이름도 술도 가도 다시는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천수는 문미순과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미순이 물었다. 이제 후회 안 해? 천수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누가 날 정말 걱정해주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주 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따뜻함을 확인했다. 며칠 뒤 천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다. 그 아이는 진짜 내 딸일 수도 있어. 사진 속 아이는 영주와 꼭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진짜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언니가 미리 봤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언니의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가족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KBS2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니가 미리 봤어 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